그 다음에 이제 384번부터 384번에 화재 시 건축물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설계도서는 일반 설계도서와 특별 설계도서로 구분한다. 그래서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이제 건물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고, 일반과 특별이 있다, 설계도서가. 385번은 특별 설계도서는 일반 설계도서에서 발화 장소 등을 변경하여 위험도를 높게 만들어 작성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특별 설계도서는 좀 더 이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화재가 나면 이제 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위험도를 높게 만들어 이제 좀 더 예상을 그렇게 해서 특별 설계 도서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386번은 적합한 도서로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도서는 이제 설계 도서를 말합니다. 답을 봐보면 384번에 미분모 소화 설비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의 발화원을 가정한 설계 도서는, 그래서 설계 도서라는 게 이제 미분모 소화 설비 성능을 확인한다라는 거죠. 미분모 소화 설비가 이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는지, 불을 못 끄면은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그것을 실험해보고 확실하게 불을 꺼줄 수 있어야 설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설계 도서는 이제 그렇게 작성되고 또 일반 설계도서, 특별 설계도서 두 가지가 있다. 385번은 일반 설계도서는 유사한 특정 소방 대상물의 화재 사례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건물에서 화재 발생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데이터화해서 일반 설계도서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설계도서는 이제 일반 설계도서에서 좀 더 이제 위험도를 높게 만들어 작성한다라는 것입니다. 386번은 검증된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적합한 도서로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검증된 기준,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다른 곳에서 뭐 실험해봤거나 이제 그런 기준들이 있겠죠. 이제 그 기준에서 괜찮다 하면 이제 적합한 도서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목은 미분모 소화 설비 설계 도서 작성 기준입니다. 설계 도서에 관한 거. 387번은 조수조 등에 충수할 경우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를 통해야 하며 사용되는 물에는 입자, 용의 고체 또는 염분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조수조 등에 물을 채울 때 이제 이물질 제거하고 채우라는 거죠. 그래서 입자나 어떤 고체, 염분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388번은 사용되는 스트레이너에는 청소구가 있어야 하며
검사, 유지 관리 및 보수 시에 배치 위치를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조수조 그런 곳에 스트레이너 설치하는데 이제 청소해 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청소구가 있어야 하고, 또 검사, 유지 관리, 보수할 때에 배치 위치를 바꾸지 말라는 것이고요. 389번은 헤드 오리피스 지름의 80% 이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헤드 오리피스 지름을 기준으로 이제 그것보다 80% 작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390번은 설계 유량, 설계 방수 시간, 안전율, 배관의 총 최적을 고려하여 계산한 양 이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NDTS 플러스 V, 그 기억나죠? 미분무 소화설비 수온량 공식. 거기에서 N이 설계 유량이고 D가 NT, N은 개수고 D가 설계 유량이고 T가 설계 방수 시간이고 S가 안전율이고 V가 배관의 총 최정이 같이 연관해서 알면 되겠고요. 391번은 설계 방수 시간 내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산정한다. 설계 방수 시간이 방수 시간 당연히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답을 봐보면 387번에 미분무 소화 설비에 사용되는 소화 용수는 먹는 물 관리법에 적합하고, 그래서 미분무 소화 설비는 그냥 소화 설비니까 뭐 아무 물이나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먹는 물 관리법이면 사람이 먹는 물, 그걸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먹는 물은 소독도 해줘야 되고, 그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청소해줘야 되고, 법적으로 그렇게 해줘야 되죠. 두 번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관리하니까 다른 소화 용수의 그런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388번은 배관의 연결부 또는 주 배관의 유입 측에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해야 하고, 그래서 아까는 저수조 그쪽에도 필터 스트레이너 있어야 되고, 또 방금 배관의 연결부, 주 배관의 유입측, 그래서 이제 펌프를 사용하고 이제 배관 송수하고, 그때도 펌프 스트레이너 배관에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389번은 사용되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의 메쉬는, 그래서 이제 메쉬니까 그 통과할 수 있는 그 구멍을 말하겠죠. 그러면은 오리피스의 80% 이하니까 이제 필터에서 걸러진 것은 오리피스를 통과할 수 있겠죠. 더 작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90번은 수온의 양은 방호 구역 내 헤드의 개수. 그래서 조수량을 구할 때에 헤드의 개수, 설계 유량, 시간, 안전율, 배관의 총 최적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라는 것입니다. 391번에 첨가제의 양은, 그래서 아까 강화액을 첨가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첨가제의 양은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제목이 미분무 소화 설비 수원 기준입니다. 수원.
그래서 다른 소화 설비에서 수온에 관한 기준은 거의 없었죠. 수조에 관한 기준은 있었어도 뭐 물을 수온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은 없었는데 이제 미분무는 이제 그렇게 좀 까다롭기 때문에 수온에 관한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 미분무 소화 설비가 실제로 설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왜 설치 안 한가는 잘 모르겠는데 설치하는 것도 까다롭고 또 그걸 유지 관리한다라는 것도 까다롭고 실제로 불 끌 수 있는지도 약간은 의심이 들어서 아마 안 하지 않나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좋은 게 있다면 설치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스계 그게 확실하니까 보통 그걸 설치하는 것이지 미분무가 확실하다면 가스계 대신에 설치하겠죠. 392번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할 것. 강도니까 그 튼튼한 정도를 말하죠. 내식성이니까 이제 부식 방지할 수 있는 내식성, 내열성이니까 열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이제 그런 재료를 사용하라는 것이고요. 393번은 용접 찌꺼기 등이 남아있지 않아야 하며 부식이 우려가 없는 용접 방식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찌꺼기가 있으면 당연히 안 되고 또 부식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394번은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그래서 기본이 항상 점검, 피해 없는 곳 그렇게 됩니다. 395번은 동결에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전용으로 할 것. 답을 봐보면 압력 수조는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392번에 그래서 압력 수조를 이제 가압송수 장치인데 만약에 압력 수조를 사용한다면 이제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이제 이런 걸로 만들라는 겁니다. 스테인리스니까 녹이 안 슬겠죠. 그리고 393번은 용접한 압력 수조를 사용할 경우 이제 용접하면 아무래도 용접을 잘못하게 되면 그 부분이 약해서 이제 터지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압력 수조를 용접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고도의 그 용접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394번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점검과 피해 없는 곳 하나 더 플러스 한다면 접근입니다. 접근이 당연한 말인데 아무튼 기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395번은 동결 방지 조치를 하거나 그래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인데 동결 방지 조치를 하면 괜찮다 그거죠. 그래서 보통은 지하 주차장에 프리액션 밸브가 설치되어 있죠.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그런데 저번 주에 갔던 곳은 지하 주차장인데 지하 1층하고 지하 2층까지는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었고 지하 4층, 지하 5층은 그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지하 3층까지는 아마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부는 위쪽은 준비 작동식, 아래쪽 더 내려가니까 습식. 근데 보통은 습식을 사용하지 않는데
그 습식에다가 보온재를 전부 다 감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동결 방지 조치를 한 겁니다. 그게. 네. 그래서 지하 더 내려갈수록 동결될 우려가 좀 더 작아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습식을 해놓고 보온재를 다 해놨더라고요. 근데 준비한 도시하고 습식하고 네. 비용의 차이가 좀 큽니까? 비용이요? 예, 습식이나 재료비가. 아무래도 이제 우선은 밸브 자체가 가격이 차이가 나고요. 준비 작동식이 더 비싸죠. 그리고 감지기도 더 설치해야 되니까 돈이 더 들어가고 이제 그런 건 있죠. 그런 큰 건물일 때그돈 네네. 별로 없을 텐데.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돈으로 보면은 그냥 거기서 거기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습식이면 더 빨리 불을 끌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헤드가 개방되면 내 생각에는 그냥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특이하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동결 방지 조치라는 게 이제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압력 수조는 전용. 예. 다른 것하고 겸용 못하고 전용. 예. 그래서 제목이 압력 수조 가압송수 장치 기준입니다. 미분무에서. 그리고 397번에 두 개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한 개의 층에 하라는 것이고, 398번 헤드의 개수는 최대 설계 개수 이하로 할 것. 뭐 스프링에서는 뭐 50개 이하로 해라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설계 개수 이하로. 그래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헤드가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근데 적당히 이제 설계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399번은 동시에 방수되어야 하는 방수 구역은 화재가 발생된 방수 구역 및 접한 방수 구역을 할 것. 그래서 방수 구역을 중심으로 그 뭐 좌우에 있는 뭐 앞뒤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뭐 많게는 5개의 방수 구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그렇게 방수 구역이 동시에 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400번이 399번까지 하나의 방수 구역은 397번 답이 하나의 방수구역. 그래서 미분무는 이제 방수구역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것이고, 398번은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하나의 399번은 터널 지하가 등에 설치할 경우. 그래서 터널이나 지하가 그런 곳에 미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니까. 그래서 제목이 미분무 소화 설비 방수 구역 기준입니다. 내가 아까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미분무가 방수 구역을 사용한다라는 게 아니라 방호 구역도 있고 방수 구역도 있고 그래요. 헤드가 폐쇄형이면 방호구역이라고 부르고 개방형이면 방수구역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400번에 이제 미분무 400번의 문제만 보면 덕트 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설계자의 의도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 간이 헤드처럼 덕트 선반 이런 곳에 미분무 헤드를 설치한다라는 것입니다. 401번은 수평거리 산정은 설계자가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미분무 소화 설비는 수평 거리가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제 설계자가 봐서 정한다. 그런 것입니다. 402번은 조기 반응형 헤드를 설치한다. 그래서 조기 반응형 헤드를 사용하고 403번은 그 설치 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 온도에 따라 적합한 표시 온도의 것으로 설치한다. 설치 장소. 그래서 최고, 여기서는 이제 주위 온도하고 표시 온도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는 천장 온도. 천장 온도가 어차피 헤드의 주위 온도이지 않습니까? 같은 말이고요. 뭐 천장 온도나 주위 온도. 근데 보통은 주위 온도라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헤드의 주위 온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는 공칭 작동 온도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표시 온도. 그래서 표시 온도는 헤드에 표시된 온도라는 거죠. 그러면은 80도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그 80도에서 헤드가 작동한다, 개방된다 그런 말이 되죠. 그래서 표시 온도나 작동 온도나 같은 말이고요. 404번이 이제 배관, 행거 등으로부터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살수 장애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있으면 안 되고 400번의 답이 이제 미분무 헤드는 소방 대상물의 천장, 반자, 천장과 반자 사이 간이 헤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헤드든지 간에 뭐 다 똑같아요. 천장, 반자, 천장과 반자 사이 덕트 선반 이제 그 외에도 더 있을 수 있겠죠. 401번에 하나의 헤드까지의 수평거리 산정은 그러니까 하나의 헤드까지라는 말은 그 각 부분으로부터 그렇게 되겠죠. 402번은 미분무 소화 설비에 사용되는 헤드는 미분무 소화 설비에 사용되는 헤드는 조기 반응형을 설치해라. 403번에 폐쇄형 미분무 헤드는 주위 온도에 따라 표시 온도의 것으로 설치하고 폐쇄형 미분무 헤드는 404번에 이제 미분무 헤드는 살수 방해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목이 미분무 헤드 기준입니다. 미분무 헤드. 그래서 미분무 소화 설비는 뭐 실제적으로 거의 설치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선진국에서는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고 또 실제로도 아마도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우리나라에 없다라고 해서 없으면 관리사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점검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다라고 시험에 안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나오면 멘붕이 오죠. 내가 전에 공부 많이 하고 또 그 점검표도 공부 많이 하고 있었어요. 미분무 관련해서. 근데 내가 시험 볼 때 나왔어요. 일단 안 나시네. 미분무 뭐 안 나올 거라고 공부 안 하면 당연히 점수를 못 받고 나도 나올 거라고 생각 못 했죠. 그냥 뭐 좀 중요하게 보이고 공부해야 되고 하니까 했지. 나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뭐 종합 정밀 점검 뭐 무슨 항목을 쓰시오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원장님 말씀 듣고 나서 저도 생각하는데 네. 계산 공부할 때는 이거 뭐 전기 수준 수하고 해가지고 이거 치기네 그거 아는 게 스프링클러가 대단한 걸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라 그 물도 뭐 입자에 따라서 전기 쪽에 쏘실 때 이래서 네. 난 생각보다 많이 쓸 줄 알았거든요. 네. 내 스프링클러 봐가지고 네. 그러니까는 실제로 현장에 적용하기까지는 많은 검증을 거쳐야 되기 요즘 때문에. 말하는 저 데이터 센터 같은 데는 이런 거 안 해놨을런가? 아이, 확실한 가스기를 사용하지 사용 안 해요. 이제 그 가스계가 아니어도 그럭저럭 괜찮을 곳은 사용할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근데 좋은 가스기 있는데 중요한 시설에 가스기 사용하면 되지. 이제 미부분은 이제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방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한테 큰 해가 없잖아요. 가스계는 죽잖아요. 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좋은 점이 있겠죠. 가스계는 위험해요. 예. 불 끄는데 사용한다고 하지만 점검하다가도 사람이 죽었고요. 실제적으로 점검한 사람들이 뭘 잘못해가지고 터져버리니까 빠져나오면 되는데 그 상황이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겠죠. 예. 그래서 죽었고 죽을 뻔 하다가 살려냈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한 2주 전에 그 점검 받던 곳에 그 과장이 소방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꺼냈다고 합니다. 119 신고 전화를 받고 가서 이제 그 점검하다가 가스 터져서 질식해서 이제 정신이 없어요. 끄집어내서 살려냈다고 해요. 그리고 전에 한 3, 4년 전인가도 삼성 어디에서 점검하다 죽었지 않습니까? 못 빠져나오고. 네, 나는 이해가 안 가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랬겠죠. 예. 그런 데는 보안이 좀 철저하지 않습니까? 예. 아무나 못 들어가고 아무나 못 나오고 다 뭐 말도 함부로 못하는 예. 예, 그렇다 보니 사고가 났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가스계는 그런 게 위험하기 때문에 점검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점검할 때도 만약에 사태에 뭐가 잘못되면은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지, 문은 제대로 개방되는지, 이제 그런 것 좀 파악하고 이제 정신 차리고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술 먹고 예. 그래서 대단한 걸 그래서 자기 말로는 이제 그 질식돼 가지고 뻗어 있으니까 끄집 3명 끄집어내서 발로 밟아서 살려냈대요. 예? 언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예? 근데 이거 있지요. 예. 이거 보고서 가서 심폐소생술 못 받으니까 네.